단순히 운동으로 칼로리를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고지곳대로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내가 뭐 케이크를 200칼로리를 먹는 것과 그냥 뭐 야채와 과일을 200칼로리 먹는 것과 어차피 200칼로리인 것에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책 기분이 식욕이 되지 않게 저자이자 비만과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 이유주입니다. 하루 정도 음식을 적게 먹으면 다음날 몸무게가 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3일, 4일, 5일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지속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는 쪽으로 대사의 메커니즘을 점점점 바꿔가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을 먹을 때는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질의 음식을 먹을지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을 무조건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은 칼로리에 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내가 뭐 케이크를 뭐 200칼로리를 먹는 것과 그냥 뭐 야채와 과일을 200칼로리 먹는 것과 되게 똑같다. 어차피 200칼로리인 것에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음식을 받아들일 때는 이 음식이 몇 칼로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이루는 구성 성분들, 영양소에서 보면은 뭐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또 식이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어떤 효소가 나오는지가 달라지는데 그것에 따라서 뇌로 신호를 전달해 주면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대사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뇌에서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같은 칼로리이더라도 이제 가공식품이나 설탕이나 밀가루가 많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질이 좋지 않은 기름이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먹는 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대사량보다 적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기초대사량은 성별과 뭐 나이와 몸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계산되는 공식은 평균 기초대사량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초대사량을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초대사량이 개인에 따라서 크게는 700kcal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는 기초대사량보다 적은 양의 칼로리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 기초대사량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몸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에너지를 자꾸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서는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체온을 낮춘다든지 심장 박동수를 조금 느리게 한다든지 기운을 그냥 뭐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점점 더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어서 덜 섭취한 칼로리보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서 덜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많아지면 오히려 살이 안 빠질 수 있는 거겠죠. 너무 의식적으로 칼로리 계산을 하면서 무조건 적게 먹으려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체질을 점점 더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쪽으로 바꿔갈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고 써야겠다라는 대략적인 예산을 짜거든요.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고지곳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조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체온이나 뭐 우리 몸의 수분량이나 아니면 뭐 우리 몸의 체온도 36.5도로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추운 곳에 그냥 간다고 해서 체온이 뚝 떨어지고 내가 더운 곳에 간다고 해서 체온이 확 올라가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막 체지방이 확 올라가고 적게 먹는다고 확 떨어지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걸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레벨에서 뇌에서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으로 칼로리를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고지곳대로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만 하는 걸로는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살을 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조절하고 싶어 하는 이제 체지방의 양이나 몸무게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억지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렇게 억지로 벗어나게 되면 용수철을 억지로 당겼다가 놓으면 확 돌아가듯이 다시 원래 몸무게로 너무나 쉽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제 체지방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우리 몸의 구성 요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수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막 나게 만들고 좀 막 소변도 좀 적게 보고 땀도 안 흘리고,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면 소변도 많이 보고 또 땀도 좀 묽게 많이 흘리고 이러면서 적절한 양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체지방이 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우리 뇌에서 특히나 설정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체중 설정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체중 설정값이 이제 설정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체중이라는 거는, 체지방의 양, 체중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고 어떨 때는 좀 적게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을 생각해보면 겨울에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체지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생존에 유리할 것이고, 여름에는 이제 먹을 게 풍족하니까 내 몸을 좀 더 가볍게 하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에서 작용을 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이 최적의 체지방 양, 최적의 체중 설정 값이라고 이렇게 뇌에서 계산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설정 값을 낮추는 방식을 택해야지, 막 이렇게 용수철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되돌아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이 용수철이 위치한 지점 자체를 바꾸는 거죠. 이게 딱 용수철이 놓아진 지점 자체를 바꾸면, 옛날에는 이제 딱 70kg를 기준으로 용수철이 있는 거였다면 체중 설정 값을 바꾸는 건 용수철이 꽂혀 있는 지점을 50kg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살이 찌려고 해도 자꾸 50kg로 돌아가고, 살이 좀 빠지려고 해도 다시 50kg로 돌아가고, 이렇게 몸에서 알아서 조절해주는 메커니즘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야생동물을 생각해보면요, 겨울이 될 때 동물들이 체중 설정 값을 좀 높이고 에너지를 점점 더 저장하고 이런 체질로 바꾸는 게 생존에 유리해서, 그런 체질로 가게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을이 되었을 때 굉장히 달고 잘 익은 과일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과일에 있는 과당 성분을 가을에 아주 많이 섭취를 하는데, 이게 체중 설정 값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겨울이 된다고 해도 체중 설정 값을 굳이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겨울에도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동물들이 체중 설정 값을 높이고 살찌는 체질로 가기 위한 스위치를 켜기 위해 먹는 과당 성분을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과당이라고 하면 단순히 과일에만 들어있는 과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액상과당이라고 해서 포도당과 과당이 액상 형태로 녹아있는 건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너무 많은 설탕과 액상과당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설탕과 액상과당을 많이 먹는 건 체중 설정 값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설탕과 액상과당을 끊는 것, 이거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잘게 다 쪼개져서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너무 많은 포도당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확 오르게 되겠죠. 너무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렇게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된 상태에서 또 체중 설정 값이 높아지게 돼요. 여기에서는 또 렙틴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렙틴은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렙틴이 많이 분비되고, 지방이 적으면 렙틴이 적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방이 많은 상태에서 렙틴이 많이 분비되면, 아, 내 몸에 체지방이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 조금 에너지를 그냥 흥청망청 쓰고 음식은 좀 덜 먹어도 되겠구나, 연료가 충분히 차 있는 상태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렙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운전하다가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빨리 기름 주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몸에서도 연료가 부족하고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음식을 좀 더 먹어야겠다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렙틴에 따라서 체중 설정값이 있으면 이 체중 설정값 근처로 우리 몸이 이제 유지될 수 있게끔 멀리 갔다가도 돌아오고 떨어졌다가도 돌아오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이 이 렙틴의 기능을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체중을 적당한 체중으로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사라져버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지방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렙틴이 아주 많이 분비가 되는데도 우리 뇌에서는 지방이 지금 없는 상태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가 있으면 기름이 꽉 차 있는데도 자동차 계기판에 기름이 없는 상태예요. 주유를 해야 되는 상태다라고 계기판이 떠버리면 주유를 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체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렙틴의 신호를 차단하는 인슐린을 막아야지만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고 체중 설정 값을 낮출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운동은 제가 이제 칼로리를 막 무작정 태우는 방식의 운동은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체중 설정 값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막 억지로 막 너무 세게 운동하고 막 진짜 죽을 것처럼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적절하게 내 몸을 움직여주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고,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는 근육이나 관절이나 뼈에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고유 수용 감각이 뇌로 전달됐을 때 뇌에 새로운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신호로 인해서 체중 설정 값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운동은 칼로리를 태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좋은 호르몬을 착즙한다, 이런 접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